2025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털린 게 무엇일까요? 집값도 아니고 금리도 아닙니다. 바로 개인정보였습니다. 올해에만 5천만 명 가까운 국민의 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SNS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죠. 내 개인정보는 지금 세계 여행 중이라고요.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름과 주소만 털리는 게 아니에요. 내 통장, 내 결제 정보, 심지어 내 집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을 뒤흔든 5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터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10분 만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대 유출 사건. 먼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들의 원인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패치를 안 했습니다. 둘째, 관리를 안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5개의 큰 사고로 터진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KT 유출 사건. 피해자는 2,324만 명입니다. 통신사의 핵심 정보까지 털렸습니다. 무엇이 유출됐을까요? IMSI. 휴대폰 고유 번호가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유심 인증키도 털렸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미 공개된 보안 패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적용했어야 했는데 수년간 방치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해커가 침투했습니다. HSS. 휴대폰 가입자 창고, 서버까지 뚫렸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빼갔습니다. 두 번째, KT 펜토셀. 작은 이동통신국기지라 불리는 곳이 해킹당했습니다. 피해자는 2만 명입니다. KT는 집이나 작은 사무실에서 펜토셀을 운영합니다. 문제는 뭐였을까요? 모든 펜토셀이 똑같은 인증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해커들은 이 인증서를 베꼈습니다. 그리고 불법 펜토셀을 만들어서 KT망에 접속했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빼냈습니다. 무엇이 유출됐을까요? IMSI가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IMEI도 털렸습니다. 세 번째, 롯데카드 유출. 회원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특히 28만 명은 심각했습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도 털렸고, 그리고 CVC까지 털렸습니다. 해커는 어떻게 했을까요? WAS 전산 서버에 침투했습니다. 여기에 웹쉘이라는 원격 조정 장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정보를 빼냈습니다. 핵심 원인은 충격적으로 밝혀졌습니다. 2017년에 적용했어야 할 보안 업데이트를 아예 하지 않았고 8년 동안 방치한 겁니다. 네 번째, 쿠팡 최대 규모 유출. 올해 최대 규모입니다. 무려 3,370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더 충격적입니다. 퇴사자에게 발급했던 시스템 접근 토큰을 회수하지 않았고 이 열쇠로 해외 IP에서 대량 조회가 이루어지고 다운로드가 진행됐던 겁니다. 5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탈퇴 회원의 정보 분리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탈퇴한 회원 정보까지 털렸습니다. 다섯 번째, 지마켓 계정 공격. 60명 이상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서버 해킹 흔적은 없었고 원인은 사용자 쪽에 있었습니다. 해커들은 크리덴셜 스터핑, 이미 털린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 넣는 공격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즉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쓰는 사용자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피해들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누가 내 계정으로 상품권을 결제했고 내가 모르는 주소로 택배가 주문됐습니다. 정교한 피싱 문자가 왔습니다. 공동연관 비밀번호가 유출돼서 외부인이 출입했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에서 자동 결제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정보 털림이 아닙니다. 내 일상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내 정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즉시 해야 할 행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대부분의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매일 중요한 생활 뉴스를 전달해드립니다. 왜 이렇게 터졌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터졌을까요? 첫째, 기업의 보안 투자가 부족합니다. 국내 기업의 보안 투자 비율은 6.29%입니다. 해외 평균은 11%입니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반복됐을까요? 퇴사자 관리를 실패했고 패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증 체계가 부실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고가 누적된 겁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안은 돈이 안 된다는 인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에 투자해도 당장 매출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과징금과 소송 비용이 나옵니다. 신뢰가 손실되고 투자했어야 할 금액의 10배, 20배를 물게 됩니다. 둘째, 개인의 비밀번호 관리 문제입니다. 해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Z세대의 72%가 모든 사이트에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하나가 털리면 전부 털리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시니어 세대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기억하기 편하려고 같은 비밀번호를 씁니다. 그러다가 한 번에 모든 계정이 털립니다. 셋째, 국가의 대응이 부족합니다. 해커 기술은 2025년입니다. 하지만 보안 시스템은 2018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 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약합니다. 사고 후 대응도 늦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우리와 뭐가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경우입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부터 GDPR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칙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72시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전체 매출의 4%를 과징금으로 내거나 또는 2천만 유로를 냅니다. 2천만 유로는 한화 약 290억 원입니다. 둘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약 9억 유로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한화로 약 1조 2천억 원입니다. 메타는 약 12억 유로를 냈습니다. 한화로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기업들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기업들은 보안에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단위로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캘리포니아 CCPA입니다. 특징이 뭘까요?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건당 피해자 한 명에게 최대 $750를 배상합니다. 만약 수천만 명이 피해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수조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에퀴펙스라는 신용평가사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합의금이 $7억 한화로 약 9천억 원입니다. 미국은 법보다 소송 위험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보안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입니다. 일본은 2022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더 강화했습니다. 특징은 뭘까요? 유출 전에 사전 점검 시스템을 의무화를 했고 정기적인 외부 보안 감사가 필수입니다. 유출이 발생하면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일본 기업들의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유출되고 나서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유출되기 전에 막는 시스템에 투자합니다. 라는 원칙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최대 과징금이 매출의 3%입니다. 유럽은 4%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을 보면 더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평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입니다. 유럽은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법은 있지만 집행이 늦다는 점입니다. 쿠팡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5개월 동안 유출됐는데 발견은 나중에 됐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해외 사례에서 배울 점이 뭘까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기업이 움직이고 예방 시스템에 투자해야 사고가 줄어듭니다. 소비자 권리를 강화해야 기업이 긴장합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길 기다릴 순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전 예방법 4가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주요 비밀번호를 서로 다르게 만드세요. 왜 그래야 할까요? 비밀번호 하나가 털리면 모든 사이트가 털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패스워드나 비트워든 같은 비밀번호 관리 앱을 사용하세요. 복잡하게 만들어도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2단계 인증을 반드시 켜세요. 왜 그래야 할까요? 비밀번호와 문자 인증을 함께 쓰면 계정 탈취를 99%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이버나 카카오 은행 앱 모두 설정해서 켜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로그인과 결제 알람을 켜두세요. 왜 그래야 할까요? 누가 내 계정을 쓰면 즉시 알람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 앱과 카드 앱에서 즉시 알람을 설정하세요. 새벽에 결제 알람이 오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사용 안 하는 계정을 정리하세요. 왜 그래야 할까요? 오래된 계정일수록 가장 위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 쓰는 쇼핑몰이나 SNS 계정은 탈퇴하세요. 사고 후 대처법. 만약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별로 즉시 행동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털렸나 싶을 때 공식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쿠팡이라면 로그인 기록과 주문 내역을 확인하세요. 키사에 털린 내 정보 찾기를 이용하세요. 실제로 털렸다면 같은 비밀번호를 쓰던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전부 변경하세요. 공동연관 비밀번호도 변경하고 피싱 문자를 조심하세요. 키사 118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빠져나갔다면 카드사에 즉시 전화하고 결제를 차단해야 합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연동을 해제하고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세요. 은행에 부정거래 이의 제기를 요청하세요.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가장 강하게 경험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번호 하나 바꾸고 2단계 인증 켜고 내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만 정리해도 위험의 절반은 바로 줄어듭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생활 뉴스와 안전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매일 더 안전한 삶을 챙겨가세요. 감사합니다.